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살짝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요새 두 번째 책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제 책 마감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아서 우선적으로 글 쓰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유튜브도 계속 저희가 미뤄둘 수가 없어서 날씨가 화창한 오늘 주말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책이 출판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와인 글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와인 글라스가 뭐 큰 이야기거리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와인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와인 글라스도 굉장히 다양한 편이거든요. 맞아요. 와인 애호가들에게 좋은 와인 글라스를 구비하는 건 마치 셰프들이 좋은 칼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우선 드려볼게요. 네. 와인을 과연 와인잔에 꼭 따라서 마셔야 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네. 다시 질문을 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과연 나에게 와인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요. 만약 와인이 그냥 소주나 맥주처럼 술에 불과하다면 아무 잔에 따라 마셔도 상관이 없어요. 향과 맛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네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와인을 잘 모르는 지인들과 함께 와인을 마실 때 만약 와인잔이 없으면 그냥 종이컵이나 물잔을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술이 하나로서 즐기기도 합니다. 전 싫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네네. 상황에 따라서요. 네. 하지만 와인 테이스팅 노하우 영상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와인의 향과 맛을 더 잘 느끼기 위해서 와인 글라스를 꼼꼼히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 만큼 여기서는 와인 스타일에 따른 와인잔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와인은 와인잔에 마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 소주를 소주잔에, 맥주를 맥주잔에, 위스키 혹은 브랜디를 각각 맞는 잔에 따라 마시는 것처럼 와인도 와인잔에 마시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다만 와인은 종류가 다른 술보다 많다 보니 와인잔도 다양하다는 것이 초보자분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또다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과연 와인의 스타일에 따라 그에 맞는 와인잔을 따로 사용을 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상관없다. 미식가가 다양한 종류의 식기들을 사모으는 것과 비슷한 거죠. 네. 저희 부부는 전 세계 500여 곳의 와이너리를 돌아보면서 현장에서 많은 와인을 시음했었어요. 그 모든 와이너리에서 과연 시음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글라스를 구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보르도 특등급 와이너리 중 하나인 샤또 라미숑 오브룡이 생각이 나요? 그러게요. 거기서 한 병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레드와 화이트 와인을 시음했는데 네. 와인잔은 그냥 평범한 보르도 잔에 레드, 화이트 구분 없이 쓰더라고요. 네네. 정석대로라면 레드와 화이트 와인잔을 구분해서 시음자에게 제공을 했어야 하지만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와인의 종주국인 프랑스, 그곳에서도 인류로 꼽히는 와이너리에서 몰라서 세팅을 그렇게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 애호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와인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이들에게 와인의 스타일에 맞춘 와인 글라스를 구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그 리델 글라스 테이스팅 행사에서 경험했던 와인 글라스의 소중함이 떠오릅니다. 맞아요. 저도 같은 행사에서 와인 글라스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리델은 1756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270년가량 이어온 세계적인 와인 글라스 제조업체예요. 흥미로운 건 리델에서 전 세계 중요 와인 소비국의 와인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리델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종이컵, 물잔, 일반 와인 글라스, 리델 와인 글라스에다가 같은 와인을 따른 후에 향과 맛을 비교하는 경험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직접 자기가 같은 와인을 각각의 용기에 따라서 향과 맛을 느껴보면서 올바른 와인 글라스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좋은 글라스가 와인의 향과 맛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리델 글라스 테이스팅을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보죠.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종이컵, 물잔, 일반 와인잔, 리델 글라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와인은 피노누아 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노누아 와인은 이런 전용잔에 쓰는 것과 일반 잔과 물잔과 그리고 종이컵 잔에 따라서 테이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씩 테이스팅하면서 각각의 잔에서 느껴지는 와인의 맛과 향을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종이컵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색을 볼 수가 없고요. 미스테리 와인이네요. 네네. 그리고 향은 올라오네요. 음. 그런데 흰 종이컵에 따랐기 때문에 와인의 색이 위에서 보면 더 진하게 보여요. 색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네. 향은 좀 신선한 체리 향 정도는 느껴지네요. 일단 스월링 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기분상인가? 와인의 신맛이 되게 도드라지면서 그냥 체리 향 나는 와인을 마셨다? 이 정도의 느낌이 드네요. 다음은 물잔입니다. 물잔입니다. 일단 색을 볼 수 있어 좋네요. 색을 보고 스월링. 스월링이 쉽진 않지만 네. 그래도 가능하잖아요. 그래도 이건 야채향이 약간 올라오네요. 종이컵보다 훨씬 낫습니다. 와인잔이 없을 때 이 정도의 물잔이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막잔이라 부르는 유리글라스. 일단 체감상 유리잔보단 낫고 스월링이 좀 더 편하다는 거. 네. 향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오는 건 맞고요. 유리잔과 테이스트 느낌이 좀 비슷해요. 맛과 향이. 네네. 그리고 이제 리델글라스 부르고뉴 잔을 피노누에 맞춰 써보겠습니다. 일단 면적이 넓어서 향이 이미 다양하게 올라오고요. 스월링 아주 잘 되네요. 속 시원하네요. 네. 야채랑 허브의 향 많이 올라오네요. 와인의 맛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일단 입에 닿는 이 림 부분이 얇기 때문에 들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초반에 네네. 향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머릿속에 입력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 그 향을 떠올리면서 와인을 시음하게 되니까 좀 더 복잡하게, 다양하게 와인을 시음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사실 되게 답정너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정선 씨가 굉장히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요. 네, 느낌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와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나쁘시진 않을 거예요. 그냥 경험상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와인 글라스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이 부분은 와인 테이스팅 노하우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여기서 하게 됐네요. 네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와인잔을 지지하는 베이스가 있고 스템이 있고 와인을 담는 보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보울에서 입을 갖다 대는 곳을 림이라고 불러요.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베이스는 당연하지만 와인잔을 세우기 위해서고요. 스템은 와인잔을 보다 편리하게 잡기 위해서죠. 그리고 보울은 와인을 담는 용도고요. 그런데 보울이 이렇게 입구가 좁게 되어 있는 이유는 와인의 향을 잔 안에 모아두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다르게는 아로마 컬렉터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림은 잔의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그건 림이 입술에 닿을 때 이질감을 최대한 없애고 자연스럽게 와인이 입 안으로 들어오게 돕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글라스들은 이 림의 두께가 매우 얇습니다. 물론 얇으면 깨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자, 그러면은 와인잔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스템을 잡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사실 어떤 방법으로 와인잔을 잡아도 문제가 없어요. 보통 와인잔의 스템을 잡는 이유는 이렇게 볼을 잡게 되면 손에서 나오는 열이 와인의 풍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네네. 하지만 그 열 때문에 와인의 향과 맛이 변하는 것을 간파할 정도라면 직업을 소믈리에로 바꿔야 해요. 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가끔 와인잔을 집을 때 한 번씩 잡는 건데 이게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죠.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와인의 종류에 따른 와인 글라스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스타일과 와인잔의 매칭의 기본은 이거예요. 네. 와인잔의 입구가 좁으면 좁을수록 담겨있는 와인의 향을 더 모아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잔의 볼이 넓고 크면 와인을 닿는 공기의 표면적이 넓어져서 와인의 향과 맛이 더 살아난다는 거죠. 그럼 화이트 와인 잔을 한번 살펴볼까요? 화이트 와인잔은 이거죠. 네. 화이트 와인은 레드 와인보다 작은 글라스에 담는 것이 정석이에요. 네네. 그 이유는 차갑게 칠링한 화이트 와인의 온도를 가급적 오랜 시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다만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바디감이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오크 숙성한 샤르도네나 비오니에 같은 품종들은 그냥 이것처럼 좀 더 넓은 잔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그 이유는 가벼운 화이트 와인보다 더 많은 향과 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볼이 넓으면 와인의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서 와인 안에 있는 아로마와 부케를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참고로 오크 숙성한 샤르도네 와인 전용 잔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네. 만약 잔을 따로 구비하기 힘들다면 볼이 넓은 부르고뉴 스타일 잔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럼 화이트 잔이 있으니까 와인을 하나 좀 시음해 봐야겠죠? 네네. 저희가 어제 마시다가 남은 굉장히 맛있었어요. 이탈리아 와인이고요. 이탈리아 베네토 수아베 지역의 안세밀이라는 와이너리입니다. 소압의 명장이죠. 네. 네. 향이 뭐 화사하네요. 와, 레몬, 시원한 배, 시트러스한 오렌지 껍질, 그리고 약간의 유질감, 미네랄 잘 느껴져요. 와, 지금 여기서도 과일향이 엄청 잘 나요. 잘 만들었습니다. 네. 또는 이렇게 오크 숙성을 한 샤르도네나 론 지역의 비오니의 품종처럼 무게감이 있으면서 네네. 살구나 복숭아 같은 향들, 좀 네. 묵직한 과일향이 나는 것들은 요 넓은 부르고뉴 잔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레드 와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레드 와인은 화이트 와인보다 더 크고 볼이 넓은 잔을 사용하잖아요. 그 이유는 레드 와인을 만들 때 포도 껍질과 과즙을 오랜 시간 접촉하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보다 많은 요소들이 와인에 녹아 있어서 향과 맛이 다채롭기 때문이에요. 네네. 이 다채로운 향과 맛을 제대로 발산시키려면 네. 와인이 공기에 노출이 되는 표면적이 넓어야 하기 때문에 볼이 넓고 큰 잔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레드 와인도 스타일에 따라서 와인잔을 조금씩 달리 사용해요. 네네. 보통 풀바디한 레드 와인은 볼이 약간 좁고 긴 글라스를 사용하고요. 네. 피노누아처럼 향을 즐겨야 하는 레드 와인의 경우 볼이 넓은 뚱뚱한 글라스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독일의 쇼트 쯔이젤이라는 글라스고요. 네. 가정에서 사용하시기 굉장히 쉬워요. 일단 잘 안 깨지고요. 크리스탈과 트라이탄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굉장히 대중적인 글라스죠. 네. 독일 슈베겔라우사에서 나오는 레드 글라스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독일 쇼트 스위젤에서 나오는 부르고뉴 글라스고요. 네. 이거는 리델사에서 나오는 부르고뉴 글라스인데 림이 좀 독특하죠. 튤립처럼 약간 벌어져 있어요. 꽃처럼 예쁜 글라스입니다. 위에서 보면은 네네. 이제 림 부분은 리델 글라스가 가장 얇아요. 네. 딱 봐도 너무 얇죠? 가볍더라고요. 네, 들어보니까. 아주 가볍고요. 네. 그리고 슈베겔라우가 두 번째로 얇네요. 네. 이거는 좀 두께감이 있어요. 네네. 그것도 부르고뉴보다 보르도가 조금 더 얇고 부르고뉴가 조금 더 두께감이 있어 보이네요. 네. 와인잔에 맞춰서 와인을 한번 따라서 시음을 해볼게요. 네. 저희가 아까 준비했던 뉴질랜드 말보로 피노누아 한 종을 따라 보겠습니다. 네네네. 킹크로포드 피노누아예요. 뉴질랜드의 베스트셀링 와인이죠. 네. 킹크로포드 와인의 특징 중 흥미로운 건 포도의 신선한 풍미를 보존하기 위해서 해가 지는 일몰 후에 포도를 수확한다는 점이에요. 마치 아이스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에 포도를 수확하듯이 말이죠. 이후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안정화 작업을 4일 정도 거치고 네네. 과실의 아로마를 끌어낸 다음에 5개월간 프렌치 오크 숙성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뉴질랜드 말보르 지역은 소비뇽 블랑 화이트 품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피노누아의 품질도 아주 훌륭해요. 밝은 와인의 색에서 알 수 있듯이 피노누아 와인들은 바디가 라이트해요. 네네.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을 즐기는 것이 주된 시음 포인트고요. 이렇게 볼이 넓은 면적의 와인잔을 사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네. 뉴질랜드의 피노누아를 테이스팅해보면 일단 색을 즐기는 게 흥미롭죠. 흰 종이 되고 색을 즐기면 밝고 약간 퍼플기가 도네요. 영에서 그런가 봐요. 2019년 빈티지니까요. 이 퍼플기가 도는 테두리와 밝은 색, 그리고 이거는 정말 레드체리 계열의 싱거러운 과실향들이 먼저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신선한 허브리의 향들. 밝고 가벼운 질감, 네. 무게감, 그다음에 기분 좋게 계속 침이 올라오죠. 산미가 도드라지게 있고요. 네네. 이런 날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와인. 네, 날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네. 자, 그럼 이제 풀바디 와인을 한번 따라볼까요? 네. 이건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와인이에요. 네. 이름이 더콘 빈야드 까베네 소비뇽. 미국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너무나 익숙한 와인이겠죠. 네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클래식한 스타일의 나파 와인이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까베네 소비뇽을 주 품종으로 소량의 까베네 프랑과 뿌띠 베르도가 블렌딩되어 있고요. 2009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취임 오찬에서 이 더콘 와이너리의 와인이 사용되면서 아주 국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죠.
있죠. 참고로 이 설립자인 댄과 마가렛 도커는 프랑스의 생떼밀리옹과 뽀르노 지역을 여행하면서 이 메를로 품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파밸리로 돌아왔을 때 1978년 첫 메를로 와인을 선보였다고 하고요. 그 1978년에 메를로와 함께 까베 소비뇽을 같이 출시를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덕분에 까베 소비뇽이 메를로의 아성에 좀 가려져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까베 소비뇽도 너무 훌륭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향을 맡아보면 블랙베리, 블랙체리, 그 다음에 약간의 고소한 네. 너트류, 그 다음에 민트 힌트를 느낄 수 있고요. 좋네요. 이렇게 와인을 스월링해서 맡아보면 스파이시한 향들, 그리고 스윗한 스파이시라고 해야 되죠. 정향이라든가 아니스, 육두구의 향들 올라오고요. 네네. 그리고 커피랑 이제 좀 다크한 향들 좀 있어요. 그리고 우드 향도 아주 기분 좋게 올라와요. 버터리라고 표현하긴 싫지만 약간의 토스트 향들 올라오네요. 이 묵직하고 네. 농밀한 바디감이 입안으로 느껴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초반에 느꼈던 향들이 같이 감돌아요. 그다음에 코와 후드를 자극한 다음에 네네. 와인을 마시고 잔향을 느낄 때 제가 느꼈던 우드의 풍미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커피, 약간의 시가 그런 향들 계속 네네. 이어지네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스윗 스파이시가 너무 잘 살아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래도록 시음하고 싶은 와인이네요. 자, 이렇게 레드와인 글라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스파클링 와인잔은 저희가 여러 개를 먼저 모양상 준비를 했답니다. 이렇게 스타일이 각각 다른 샴페인 잔들을 준비했어요. 네네네. 이 잔들은 모두 플루트 잔이라고 불러요. 네네. 볼이 굉장히 좁고 네. 잔이 길죠. 네. 이 플루트 잔도 브랜드마다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달라요. 네네. 리델 잔, 루이지 보르미올리 이탈리아 잔, 네. 그다음에 미카사라는 잔이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슈트주이제. 네. 이렇게 브랜드마다 와인 디자인이 다르지만 한결같이 다 볼이 좁고 깁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스파클링 잔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이 화이트 잔이에요. 이 화이트 잔은 스파클링 와인 잔이 원래 좁고 길잖아요. 네네. 그래서 플루트 잔에는 그 샴페인을 가득 담아서 마셔요. 네네. 그 이유는 완전히 심미적인 것이에요. 스파클링의 영롱한 색과 글라스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버블을 눈으로 즐기기 위해서죠. 하지만 스파클링 와인의 진정한 향과 맛을 즐기기 위해서라면 저는 좁고 긴 잔을 강력 추천하진 않아요. 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파클링 와인 산지인 쌍파뉴 현지에서 샴페인을 테이스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플루트 잔보다는 화이트 와인 글라스에 샴페인을 따라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스파클링 와인을 시음한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은 플룻 잔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매장에서 손님에게 스파클링 와인 잔을 내준다고 하면 네. 우선은 플루트 잔을 드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파클링 와인은 눈으로 즐기는 행위가 매우 중요한 와인 스타일이니까요. 하지만 스파클링 와인을 보다 좀 진지하게 네네네. 향을 즐기고 싶다 하면 저는 네. 화이트 와인 잔을 권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샴페인에서도 느껴지는 이스트, 그 다음에 네. 과실향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표면적이 너무 좁아서 그 향이 다 즐기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대신 아쉬운 점이 있다면 표면적이 넓은 잔에 따랐을 때는 기포감이 보다 빠르게 아, 그렇죠. 약해지는 건 어쩔 맞습니다. 수 없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디저트 와인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콤한 디저트 와인은 보통 작은 잔에 따라 마시죠. 네네. 디저트뿐만 아니라 알코올 도수가 높은 이런 포티파이드 와인의 경우도 작은 글라스에 따라서 마셔요. 네네. 두 가지 모두 너무 달콤하거나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한 모금에 즐길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인데요. 네네. 포티파이드 와인의 경우 알코올이 날아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작은 잔에 따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와인 글라스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네네.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아까 저희가 부르고뉴 스타일과 보르도 스타일의 레드 와인 잔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 부르고뉴 스타일은 좀 더 향을 즐겨야 되는 와인. 그래서 이렇게 넓은 볼에 시음을 하고요. 바디감을 좀 더 즐기는 스타일들. 그런 것들이 이런 좀 볼드한 와인들을 보르도 글라스에 네. 따르고요. 근데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아가면은
포도 품종에 따라서 즐기는 스타일들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어요. 음. 이 한 가지가 더 맞죠. 네. 이런 와인 글라스를 시라잔이라고 불러요. 음. 시라 품종의 특징이 좀 바디감이 있으면서 네. 색도 진하고 그리고 무게감을 즐기면서 약간 스파이시한 향들을 모아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림이 좀 더 좁습니다. 음. 그래서 시라잔이고요. 이게 공식적으로 시라산으로 쓰는 잔인가요? 네, 이거는 아. 소믈리에 시리즈 중에 시라잔으로 들어있던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르고뉴 잔의 와인을 시음할 때 부르고뉴의 피노누아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네비올로 품종을 시음할 때도 부르고뉴 잔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네비올로도 피노누아 와인처럼 색깔이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즐거워야 되는 향들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피에몬테 지역의 네비올로 품종을 마셨을 때는 이 버섯 향을 찾는 것이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볼이 넓은 잔에 와인을 따라서 시음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스테인리스 잔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처음 리델사에서 5 시리즈를 출시했을 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정말 셔킹 그 자체였거든요. 그 이전에는 와인잔을 잡을 때 반드시 스템을 잡아야 한다는 걸 강바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세계 최고의 와인 글라스 회사가 스템이 없는 잔을 출시한 거죠. 이건 기본형의 스테인리스 잔이에요. 네. 그리고 이건 이후에 출시된 건데요. 기본형의 스테인리스 잔은 무조건 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볼의 면적이 넓을수록 한 손에 잡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잡기가 힘들죠. 네. 그 후에 출시된 게 스월링하기 좋도록 고안된 스월잔이에요. 두 잔 모두 와인을 따라보고 스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형인 5 시리즈는 사실 여기까지는 기본형이라 잔을 잡을 때 크게 문제가 있진 않아요. 네네. 스월링도 어렵진 않은 편인데요. 네네. 향도 잘 올라오고요. 그런데 스월잔을 만나보면 너무 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을 때랑 너무 편안합니다. 그립감이 되게 좋고요. 스월링도 굉장히 편해요. 대신 이게 물잔이 아닌가 싶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네네. 디자인상 와인잔이라면 정석대로 이렇게 볼이 좀 널찍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와인잔은 이렇게 종류대로 구비해 두는 것이 번거롭고 매번 포도 품종과 스타일에 맞추기 어렵다는 분들을 위해서 전천으로 쓰이는 와인 잔들도 있어요. 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전천후 잔인데요. 이것은 리델사에서 나오는 001 시리즈입니다. 일단 모든 잔과 비교해서 네. 볼이 굉장히 넓죠. 네네.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부터 피노누아 모두 다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브랜드별로 이런 전천의 시리즈 잔들을 하나씩 요즘 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잔 같은 경우에는 와인 한 병이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 와인잔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와인 한 병을 네. 담아볼게요. 꽉 차 있고요. 뭔가 불안한데요, 지금? 멈추지 마세요. 네,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와, 한참 남네요, 이게. 한참 남네요. 지금 와인 한 병이 다 들어갔어요. 이거 물론 정말 들기도 어렵다, 이거는. 네. 와. 지금 레스토랑에서 만약 이런 리데르 001 시리즈가 서빙이 됐는데 네. 저 와인 가득 따라주세요 하면은 난리 나겠네. 그분 혼자 한 병 다 드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와인 한 잔 할래?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잔은 와인과 공기를 접촉시키는 면적이 넓어서 향을 빠르게 발산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리델의 001 시리즈고요. 네. 레스토랑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보다 볼이 좀 작은 시리즈가 001 시리즈가 있고요. 저는 002가 더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이건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좀 부담스럽죠. 네, 너무 커서. 네. 자, 이 정도면 저희가 와인 글라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다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죠? 네,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기 올라.